근데 최근에 소규모 서점가를 중심으로 독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서요, 책을 골라서 추천해주는 북 큐레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 큐레이션, 이거 정확히 어떤 거죠? 네.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책은 읽고는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하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미술관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더라도 이 잘 모르는 전시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나면 잘 이해가 가는 것처럼 북 큐레이션은 책을 읽고는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독자들에게 책을 골라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북 큐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북 큐레이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 어떤 분석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자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흥미가 있는지를 또 쫓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읽고 싶어하는 책, 그리고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주게 되는데요. 이 출판계와 서점계도 상당한 또 불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서정가제 등도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책들을 선별해서 책을 골라서 보내주게 되면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 책들을 읽게 되는데요. 이런 이 북 큐레이션, 즉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일본의 홋카이도의 조그만 도시인 스나가와에서 이 한 서점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점에서 몇몇 정도의 책들을 읽고자 하는 책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의 취향에 맞게끔 골라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정말 책 잘 읽었습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열풍들이 또 점차 일본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까지 전파되면서 북 큐레이션이 활발하게 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독자 인구가 또 감소되고 있고 또 독자를 위한 이 도서 선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특히 학생 인구보다는 이 성인 인구에서 이 독서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994년이니까 몇 년 전, 한 23년 전에 이 독서량과 최근 2년 전에 독서량과 대비를 해보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시험도 대비하거니와 또 학생 인구에서 책을 읽는 인구는 또 꾸준히 유지가 되는 편인데 이 성인들을 보게 되면 아래 파란색 그래프 많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86.8%에서 무려 65.3%로 20% 이상 가파른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도서라는 것은 또 너무나도 우리의 이 지식의 샘으로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바로 북 큐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쇄 매체의 위상이 또 날로 또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독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컬렉션들이 많았습니다. 고전 또는 현대 또는 추리. 하지만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서 서점별로 그 서점 내에서 각가지 읽고 싶은 책들을 다양하게 골라서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는 없었는데 이제 시대가 시대이는 만큼 새로운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읽고 싶은 책들을 독자의 취향에 맞게끔 골라서 이렇게 책을 보내주고 판매를 하는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시전에서요. 서점의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그러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렸는데요. 이 서점의 시대, 이제는 서점들이 대규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서점에서 독자들의 더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청계천을 가더라도 헌책방들이 과거에는 수백여 곳 됐습니다. 이제는 불과 이제 수십 곳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헌책방에서도 더 이상 헌책방을 찾아오는 그런 고객들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대학의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책을 골라서 독자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서점이라는 것은 도서를 유통하는 하나의 거쳐가는 단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작은 서점별로
책을 읽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책을 골라서 그럼 그 책을 보내주게 되는 서비스를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런 걸 이제 컬렉션을 해서 보내주면은 독자가 판단하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독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독서 클리닉을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 1:1 독서 클리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책은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들이 가리켜서 책은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정작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독자들을 가리켜서 북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유목민 같이 책을 찾아서 떠나지만 정작 어디에 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책에 관심은 많지만 정작 책을 고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책을 고르는 고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 서점의 시대가 아닌 말 그대로 대형 이 인쇄업 위주의 어떤 도서의 운영이었다면 인쇄업의 미래였다면 이제는 서점별로 각각 책을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있게끔 독자들에게 안내해주는 말 그대로 북 큐레이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또 1:1로 독자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또는 꿈이 없어졌다. 이런 독자들에게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좀 더 희망적이고 꿈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케팅의 단순한 기법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진지하고 뭔가 새로운 다른 문화도 형성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로서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력도 생기고요. 이런 파급력도 상당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 북 큐레이션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높이게 됩니다. 이제는 북 큐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 또 읽고 나서 흥미를 돋게 되는 그런 책들을 읽게 됨으로써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져가죠. 우리도 과거에 보면 책을 끼고 있는 대학 시절에 교정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마치 문학적인 소양이 아주 높은 것처럼 그렇게 또 독서에 이렇게 영어 책도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더 똑똑하신 분들처럼 더 스마트한 분들처럼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그런 분들을 보면 왠지 시를 읊을 것만 같은 시몽 너는 아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까지도 연결되는데요. 실제 이 독서 또 독서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내 인생에서 독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도 10명 중에 8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또 책을 읽는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인다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책과 가까이 접하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나타나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또 성공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척도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책을 많이 읽어야 인생의 성공을 한다가 32.8%. 맞아요, 그건 사실. 유영환 교수도 책을 많이 읽으시죠. 네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읽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66.6%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돈을 버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가는 하나의 또 이 기본 소양이 또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절반이 넘는 51.9%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에만 너무 물질 만능을 쫓는 우리 인생보다는 오히려 책을 많이 읽어서 내 스스로가 풍성해지는 이것이야 물론 살이 풍성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내 스스로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트렌드가 나타남에 따라서 출판계에서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하철 내에서도 책을 펼쳐놓고 보기는 또 상당히 또 불편하거든요. 요즘엔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과 관련된 이 국내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2년 그리고 바로 올해인 2017년과 비교를 하면 매년 50% 내외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단순히 인쇄 매체에만 그치지가 않고요. 시를 읽을 수 있는 전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자책 나왔을 때 꽤 됐잖아요. 네. 이 모니터로 봤을 때 좀 상당히 불편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화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익숙해진 것도 있고 이제는 그런 전자책이 마치 책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능도 아주 메뉴도 다양합니다. 감각을 주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드에다 저장해 놓고 또 필요할 때 또 들춰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또 마치 책장을 넘기는 듯한 그런 오디오, 맞습니다. 사운드가 다른 그 감각까지도 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 북 큐레이션 서비스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울 국제 도서전은 끝났지만 이러한 어떤 공개적인 이 또 부정기적인 이 도서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서울 중앙도서관 또 이천 도서관 같은 지방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인터넷상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얼마든지 무슨 책을 읽을까요라고 하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딱 서비스를 제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본부장이 보시기에 이러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향후에 이 뷰큐레이션 인기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도 반드시 큐레이터라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듯이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를 이제는 IT,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책과 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거든요. 이 독서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성공의 어머니가 또 북 큐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